안녕하십니까. 신보민의 영양 이야기의 신보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토피에 필요한 미네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수 미네랄이란 비타민의 필수 비타민이, 아미노산의 필수 아미노산이 지방의 필수 지방에 있듯이 원소에도 필수 원소가 있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대략 60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1종의 주 원소와 9종의 미량 원소와 초미량 원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수 미네랄 20종은 생명체의 구조 유지, 에너지 대사, 세포의 증식, 자기 복제, 종종 유지 등에 꼭 필요한 필수 원소를 말합니다. 우리 흔히 학교 다닐 때 필수 과목 국영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이걸 필수 과목이라고 했죠. 다른 과목들을 선택 과목, 기타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듯이 미네랄에서도 필수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필수자를 붙일까요? 필수 미네랄은 균형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적거나 많았을 때는 질병이나 증상과 연계가 되면은 필수 미네랄을 하고, 어떠한 은이나 백금처럼 적어도 없어도 질병과 연관성이 없으면 미네랄이라고 한답니다. 자, 다음 이제 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필수 미네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모발을 통해서 이렇게 필수 미네랄 검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필수 미네랄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양 미네랄은 지금 필수 미네랄 16가지를 검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고 했을 경우에 균형 범위가 10에서 83입니다. 자, 이 검사를 했던 이분은 10에서 83인데 18.43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균형 범위가 있죠. 균형 범위.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균형 범위입니다. 이쪽은 적어서 불균형, 이쪽은 많아서 불균형입니다. 자, 반찬이나 국물에 넣는 소금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기는 간이 맞은 겁니다.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서 균형 범위는 간이 맞는 것이고, 왼쪽은 적게 들어가서, 소금이 적게 들어가서 싱거워서 불균형인 것이고요. 자, 오른쪽은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짜서 불균형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분의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나트륨하고 칼륨은 균형 범위 안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슘은 왼쪽으로 불균형이죠. 몸에서 칼슘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뼈가 약하다거나 치아가 약하다거나 골다공증이 있다거나 성장기 여리는 성장이 안 될 수가 있죠. 칼슘은 어쩌죠? 166에서 635인데 133입니다. 칼슘이 많이 적죠. 자, 마그네슘도 적습니다. 마그네슘도 균형 범위에서 왼쪽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무기력, 무력감, 피곤함, 우울함, 또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겠죠. 마그네슘이 적고, 그 다음에 아연도 균형 범위에서 왼쪽으로, 아연은 매우 적습니다. 119에서 196인데 70입니다. 70.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이 적습니다. 피부의 건조 정도를 알 수 있는 인이 적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셀레늄이 여기도 왼쪽으로 그 그래프가 기울여져 있죠. 여기서 셀레늄도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미네랄 지표를 공부하게 되면 어떤 특정 원소가 균형 범위, 여기가 지금 마우스가 가는 곳이 균형 범위거든요. 이 균형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적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증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미네랄 지표를 공부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른쪽으로 과잉이 돼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모발을 통해서 미네랄 중금속 검사를, 미네랄 지표를 공부하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공부를 안 하면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죠. 뭐 이런 게 있다냐, 이 정도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은
개개의 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뭐 소금이죠, 나트륨. 나트륨이 L, 로우와 하이가 있습니다. 나트륨, 균형 범위를 벗어나서 나트륨이 적거나 너무 많았을 때를 모발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나트륨이 많았을 때는 어쩔까요? 짜게 먹어서 나트륨의 수치가 많은 사람들은 신경불안정, 정서불안,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너무 짜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물까지 다 마신다거나 밤에 멸치 같은 걸 많이 먹는다라거나 짜게 먹는 사람들은 뭐 고혈압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듯이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 혼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게 간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간이 맞다라는 게 바로 영양의 균형입니다. 나트륨에서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나트륨에서. 자, 다음은 칼륨입니다. 칼륨. 칼륨은 우리가 흔히 근육 허약, 뭐 근육이 약하다거나 근육이 허약하다거나 신경질이라거나 마비 증상이 잘 생기는 것은 칼륨이 적거나 많았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뭐 물살이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근육이 없다, 이것은 칼륨이 적거나 많았을 때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답니다. 다음에 칼슘은 아마 너무나 우리들이 잘 아는 게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하고 연관되는 것이죠. 자, 칼슘이 적거나 많았을 때인데, 자, 칼슘이 적었을 때는 어쩌죠? 근육경련, 근육통, 손발의 쥐, 뭐 뼈의 통증, 월경통, 불면증, 신경과민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를 보시면은 칼슘이 적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이고요. 이쪽은 칼슘이 많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도 굉장히 중요한 원소거든요. 여기는 마그네슘이 적었을 때, 이쪽은 마그네슘이 너무 많았을 때, 이게 적거나 많거나 비슷한 증상이 생깁니다. 균형 범위를 벗어나서. 마그네슘이 적었을 때는 뭐 피로, 불면증, 정신운동, 신경질, 우울증, 신경과민, 편두통 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원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정지 상태로 해놓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토피하고 관련된 원소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연에 대해서 아연이 균형 범위를 벗어나서 적거나 많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연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피부 면역의 지표로 합니다. 피부질환과 염증을 막아주는 경찰관이라고 하는 거죠. 아토피 환자들은 대부분 아연이 적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 80% 이상 100%가 아연이 적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토피와 가장 관련이 있는 필수 미네랄이 바로 아연입니다. 자, 아연이 적었을 때는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봐볼까요? 여기는 한번 이 부분은 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로, 피곤, 식욕감퇴, 활력 저하, 우울증, 냉담, 무관심, 설사, 미각이나 후각 저하, 식후 포만감, 빈혈, 여기까지는 잘 아마 모르시겠죠? 여기서부터 보시게요. 밤눈이 어둡다, 야맹증, 관절염이 생겼다, 상처 치료가 지연된다, 면역력 저하, 병균 저항력 저하, 거칠고 건조한 피부, 여드름, 얼굴에 여드름, 피부염이 잘 생긴다, 습진이 잘 생긴다, 각막염, 뭐 탈모증, 그 다음에 성장장애, 2차 성징이 잘 안 된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적인 성수 지연, 미성숙됐다, 남자들 성기능장애, 남성 전립선 이상, 여성의 불임증, 뭐 식회, 알코올 중독, 당뇨병, 간경화, 콜레스테롤 상승 등은 아연이 적었을 때 이런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의학적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영양학적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연이 또 너무 많았을 때는 이러한 증상이 생긴다는 거죠. 대부분 아토피 환자의 80에서 100% 정도가 아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이 부족했을 때는 뭐 손톱이나 모발 등이 잘 부러진다라고 합니다. 황이 적었을 때는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인입니다. 아까 아토피에서 가장 중요한 원소는 아연이라고 했죠. 아연만큼 중요한 게 인입니다. 인은 다른 말로 인은 뭐라고 하냐면요, 필수
인지질과 필수 지방산의 부족을 인의 부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필수 지방산은 오메가6, 오메가3고요. 오메가6, 오메가3는 뭐 이렇게 들기름, 아마시유, 달맞이꽃 종자유,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회가 등푸른 생선은 기름이죠. 거기에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토피하고 관련 있는 미네랄을 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은 필수 미네랄 중에서 인은 광물질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렇게 식물성, 아까 식물성 기름, 들기름, 아마시유, 달맞이꽃 종자유, 등푸른 생선, 그러니까 식물성이나 어류애가 들어있습니다. 인은 미네랄 중에서 유일하게 광물질이 아닌 것이 인입니다. 그리고 아토피 환자 대부분은 인이 부족합니다. 인이 부족했을 때는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피부 건조, 가려움, 각질 증상이 있습니다. 살짝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하고, 인이 더 부족하면 가렵고, 인이 더 많이 부족하면 각질이 떨어집니다. 아토피 환자들 피부 건조, 가려움, 각질 증상, 또 노인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피부 건조, 가렵고 각질이 떨어진 것은 체질이 아닙니다. 그 사람 몸속에서, 당사자의 몸속에서 인이 부족합니다.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은 아연과 인이 부족할 확률은 거의 80% 이상이 됩니다. 당사자들이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자, 다음은 크롬입니다. 크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망간이 있습니다. 망간이 적으면은 뭐 두드러기 알러지 증상이 잘 생긴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한번 여기는 정지 상태로 한번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롬하고 망간. 그 다음에 여기는 코발트도 여기도 별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철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요. 뭐 빈혈, 탈모, 뭐 판단력 저하, 호흡곤란, 손톱의 영화, 연화, 손톱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피부 창백, 얼굴이나 입술이 하얀 거, 쉽게 피로, 뭐 변비, 회 통증, 성장장애, 다리를 계속 흔드는 버릇, 월경불순, 면역력 저하는 철분이 적었을 때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철이 많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당뇨병, 심장병, 동맥경화, 장기경화, 불임증 이게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철의 수치가 높았을 때는 성격이 과격 상태가 된다라거나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수은이나 납이 많아도 성격이 과격해질 수가 있는데 수은이나 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유독 예전과 다르게 성격이 공격적이고 과격해진다. 그러면 철이나 구리의 수치가 높았을 때 그렇습니다. 적었을 때는 빈혈이지만 많았을 때는 성격이 과격하고 공격적 성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철하고 구리입니다. 철하고 구리가 많았을 때. 이거 아마 애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철하고 구리가 많았을 때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게 구리입니다. 구리는 철의 대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구리는 아토피하고 관련 있는 미네랄입니다. 구리가 부족한 것과 아연이 부족한 것이 거의 비슷한 증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리가 부족한 사람들은 혈관 파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질환이라거나 염증이라거나 이런 부분들 탈모라거나 이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연이 부족한지 구리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혈관 파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부딪혔을 때 멍이 잘 들어요.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코피가 잘 터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혈관 파열이라고 합니다. 구리가 부족했을 때는 혈관 파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멍이 잘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탈모 증상, 피부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는 아토피하고 관련성이 있는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철이 많았을 때 공격적이라고 했죠. 그러듯이 구리가 많았을 때는 성격의 이상, 감정의 급격한 변화, 폭력적인 성격, 우울증, 정신분열, 학습능력 저하, 피로, 빈혈, 신장염, 간경화 등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부분은 알 수가 없지만 성격적인 부분은 제3자가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리의 수치가 높았을 때, 또 철의 수치가 높았을 때는 성격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바나디움하고 몰리브덴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아토피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셀레늄이 있습니다. 셀레늄은 아토피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셀레늄은 대표적인 항암 미네랄입니다. 암 환자들이 셀렌이라고 하는 기능성 식품, 셀레늄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셀레늄은 대표적인 항암 미네랄이고요. 셀레늄은 수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레늄은 몸 전체의 면역력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 전체를 지키는 군인이다라고 빗대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늄이 몸에서 적었을 때는 이렇게 체중 감소, 원형 탈모증, 안절부절, 근육통, 골격과 근육퇴화, 출혈성, 성장지연, 면역기능 감소, 생식능력 저하 등이 있을 수 있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도 의학적 측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영양학적 측면에서 셀레늄이라고 하는 원소가 부족했을 때 이게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셀레늄 수치가 너무 많았을 때는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답니다. 그리고 리튬이 적거나 많았을 때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아토피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토피는 필수 미네랄 중에서는 아연, 인, 구리, 셀레늄이 아토피하고는 연계가 가장 많이 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아토피에 필요한 미네랄 편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